제빵쌤의 거꾸로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회 3단원 소통은 정성이다 라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논설문이고요. 논설문. 자, 논설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논설문은 뭘까요?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고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이끌어내는데 이 글의 주제는 약간 교훈적인 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통은 정성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각 서론, 본론, 결론에 나오는 단락별로, 그러니까 문단별로, 비문학 파트는 조금 문단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1문단, 서론, 여기 앞에 부분이 서론의 끝이 어디까지냐면 여기 생각했다라는 부분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1문단부터 보자면 1문단에서 전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하는 발신자 중심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신자. 발신자는 전하를 거는 사람이겠죠. 전하를 거는 사람이 시간을 선택해야만이 받는 사람은 그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편지도 나왔고 메시지도 나왔죠. 편지와 전자우편. 편지와 전자우편은 수신자 중심입니다. 받는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열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수신자가 그걸 열어봄으로써 내용이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나눈 부분이 문자 메시지죠. 발신자 중심과 수신자 중심의 이렇게 중간사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카톡 정도만 봐도 보내고 나서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쪽지라는 게 있죠. 쪽지창. 간단한 채팅할 수 있는 쪽지창. 이것은 전화 쪽에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지금 소통이라는 것을 할 때 그 소통의 개념이 발신자 중심이냐 수신자 중심이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부분적 관심의 지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부분적 관심의 지속. 이 부분적 관심의 지속의 개념은 뭐냐면 위에 다 나와 있겠지만 동시에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는 상태가 얼마나 이상 지속되면은 그 두뇌에서 어느 정도 머리에서 이제 큰 부하,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에 너무 큰 힘이 가해져서 지쳐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 관심의 지속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중력이 분산이 됩니다.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집중력이 너무 분산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집중력 분산이 된다. 이게 문제점이겠죠. 문제점 첫 번째. 그리고 예를 좀 많이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우편을 쓰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큰 부하에 걸려 지쳐버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부분적 관심의 지속이라고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예로 밑에 보면 예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예냐면 다니엘 골먼의 책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되게 이제 자기가 이제 큰 누나를 잃어버린 큰 슬픔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그 부분을 조금 동정을 받고 싶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알고 봤더니 타닥타닥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나요?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죠. 뭐에 대한 상실감이냐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거겠죠. 건성으로 들어서 나는 상당히 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성의가 없었다라는 게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1문단, 서론에서 2문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라고 봤더니 부분적 관심이
부분적 관심의 지속이 주는 약간 그런 어떤 문제라는 거죠. 한 번에 동시에 일을 함으로써 다른 일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뭐냐라 했더니 소통의 부분인데 뭐의 발달로? 전화의 발달로 또는 어떠한 인터넷이나 또는 매체의 발달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발신자는 집중력,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집중력이 분산이 되고 두뇌 큰 부하가 걸려서 지쳐버리고 그에 대해서 또 수신자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 골먼의 그 책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겠게요. 본문.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본론 1단원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단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문단입니다. 문단. 문단을 쪼개서 보고 있죠. 정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은 밑에 나오죠. 옆에. 정성이 뭐냐? 이게 뭐냐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글을 전개하는 방법 중에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이런 얘기 하나 나오죠. 전부 다 텔레비전에 빠져 있어서 누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건성으로 듣는다라는 점. 매체가 상당히 발달함으로써 가족이 와해된다는 부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객관적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5,300만 명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갓난 아이 빼고는 전부 다 휴대전화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뭘 할 수 있냐 상당히 성의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찻집에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나면 대부분 뭐부터 하고 있나요? 핸드폰만 하고 있죠. 또는 전화를 받거나 또는 문자에 몰입하고 있어서 상당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더라 라는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 실린 얘기, 블로그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를 보자면 아니 친구가 그러니까 딸 아이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다는 거죠. 둘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1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둘이서 다른 사람하고 그냥 문자만 주고받는 것. 시겠죠. 선생님도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 사귀는 사이인데도 그 커피숍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만나긴 했는데 둘이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장면. 그거 왜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그 매체의 발달에 의해서 소통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죠. 반면에 라는 말을 통해서 다음 본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성을 다해서 감동을 준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의 책에서 그 경험을 이야기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탈리아의 수상이 그쵸? 대화를 하는 중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10분의 대화였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방해할 수 없게끔 어떻게 했다? 전화를 아예 일체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결코 미남은 아니었지만 그 외모를 넘어서 상당히 매너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졌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절 전문가들은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당신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댈 수 있으면 꺼놔라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고급 식당에서는 입장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계산대에 맡겨놓고 간답니다. 손님들 간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게끔 해주려는 그런 배려가 느껴졌다는 얘기겠죠. 다음으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 정보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본론 2였고요. 앞에 부분이 본론 1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론 1 부분이었다는 점 체킹하고 가시면 되겠게요. 본론 1에서는 소통의 막힘, 본론 2에서는 소통보다는 정성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소통의 막힘을 벗어난 정성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연, 마지막 부분은 정보가 폭주함에 있어서 결론 부분이겠죠. 정성이 부족한 이런 현실에서 그쵸?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섭섭하게 대하지 않는 습관,
그런 것들 좀 점검해보고 상대방에게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주제 문장. 주제. 상대방이 온전히 뭐하자? 몰입하는 눈빛으로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자. 이게 주제입니다. 결론에서의 주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예시들을 들기 위해서 예시나 또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것들의 매체를 어떻게 사용했냐 했더니 다니엘 굴먼의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 자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블로그의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시오노 나나미의 책, 그 다음 예절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전개하는 부분을 논지 전개를 했다는 부분들에서 조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 전개는 부분적 관심의 지속의 개념과 문제점, 그걸 통해서 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점, 그럼으로써 감동을 느꼈다는 점, 상대방의 소통에 정성을 다하는 이제 글쓴이가 원하는 그런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지 전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으로 선생님 정리를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책에 정리를 하고 수업 재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